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2001년부터 20년간 치러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군은 실질적으로 얻을 것이 없고 전비만 나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전면적인 철수를 선언하고 이번 7월 2일 한밤중 바그람 공군기지를 통해 아프가니스탄 내 미군 병력 전원이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이번 미군의 아프간 철수는 사실상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병력과 장비, 돈을 투입했지만 탈레반을 간신히 막기만 하는 상황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도 대선만 되면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공약의 일부가 될 정도로 골치덩어리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철수하자 갑자기 중국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바로 탈레반의 다음 표적이 중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주권국의 침략 행위라며 맹비난했었지만 실상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을 억누르고 있던 덕에 중국이 역설적으로 탈레반에게서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 떠난 이후 탈레반을 비롯한 이슬람 단체들의 표적이 중국이 되었습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중국이 행하는 수많은 위구르인들에 대한 탄압은 이슬람 세력들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가 되었고 실제로 수많은 이슬람 무장단체에서 중국에 대한 선전포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중국은 미국이 사라진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파견할 수밖에 없는 자충수에 몰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중국이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파견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중국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중국이 무너진 후 한국이 아시아의 패권국으로 정해진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o to. 미국의 그레이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쿼드를 비롯한 반중국 동맹들을 이용한 말라카 해협 봉쇄, 그리고 G7의 한국을 참여시켜 반중국 공동성명을 하며 중국 견제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G7회의는 사상 처음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를 내세움으로써 반중 연대가 국제적인 기류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크게 G7 국가들은 내년에 걸쳐 코로나19 백신 10억 회분을 제공 후 향후 백신 기여 증가를 위해 민간, G20 및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으로 중국의 백신이 중국의 국가로 퍼지는 것을 견제하는 한편 중국의 신장 자치구 인권 존중과 홍콩에 대한 고도의 자치 허용, 대만 해협의 평화 인정, 양안 이슈의 평화적 해결 촉구 등으로 중국의 인권 문제에 제대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WHO의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2단계 조사 협력을 촉구하여 사실상 코로나19의 원인이 중국에 있다는 것을 공식화하여 중국에게 책임을 묻게 한다는 세계적인 압박에 대한 조치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G7에 우리나라가 참가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갈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초래된 것도 있지만 그 이외에도 우리나라가 중국을 붕괴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저가 공세를 통해 세계 각지의 중국의 스마트폰과 통신망들을 구축해놓고 있었는데요. 중국은 자신들이 만든 장비에 스파이 칩을 심어놓거나 정보를 빼돌리는 백도어 프로그램 등을 설치해 타국의 기밀을 훔쳐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미국이 제동을 걸어 사실상 중국산 통신 제품과 통신망을 모두 철거한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5G를 비롯하여 새로운 통신망을 구축하는 역할도 우리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등 세계의 최첨단 산업의 정점에 있는 대한민국은 미국과 연대하여 중국의 자리를 메꿔야 하는 중대한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번에 중국 경제를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는 또 다른 큰 판을 짜냈습니다. 이번 G7 공동성명에서도 부각되었던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이슈를 또 한 번 건드리며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탄압에 대해 크게 이슈화시키며 신장 지역의 인권 탄압과 관련된 중국의 기업에 대한 규제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되었는데요. 9.11 테러로 시작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주범인 탈레반의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이 사살했음에도 탈레반은 와해되지 않았으며 이슬람 국가들 각지에서 통칭 지하드로 불리는 성전을 위한 전사들이 끝없이 지원해오며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의 끝이 나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완전히 끝내버린 것입니다.
테러 조직으로 지명된 탈레반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축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미국의 판단으로 미국은 사실상 전쟁을 포기해버리고 완전히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이번 철수는 중국에 가장 큰 타격을 주게 생겼는데요. 2016년도부터 중국은 청나라 통치 이후 300년간 중국의 문화권에 동화되지 않고 고유의 문화와 종교를 지키고 있던 위구르족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의 싱크탱크인 ASPI가 조사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17년도 이후부터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에서 8,500개 이상의 모스크를 파괴하고 7,500개를 훼손시키며 무슬림들에 대한 종교 말살 정책에 들어갔습니다. 영국 BBC에서 위구르족 강제 수용소에서 탈출한 주민과의 인터뷰에서는 무슬림에 대한 중국의 인종청소가 밝혀져 세계 각국에 있는 순위파 무슬림들에 대한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이슬람의 예배당이었던 모스크를 공중화장실로 개조하거나 이슬람교에서 금기시 여기는 술과 담배를 파는 소매점으로 바꿔서 무슬림인 위구르족들에게 판매하고 있던 사실이 밝혀져 위구르족과 무슬림들의 분노를 샀는데요. 신성시 여기는 종교의 탄압과 모욕, 그리고 중국의 인종청소 정책에 대해 분노한 순위파 무슬림들은 중국에 대해 제대로 이를 갈기 시작했으며 이슬람 국가의 국민들이 가지게 된 반중 감정은 지금까지 서방 국가에 가지던 반서방 감정을 훨씬 능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알카에다와 IS를 비롯한 테러 단체들이 중국에 대한 성전을 선언하였으며 중국이 테러 단체로 규정한 동튀르키스탄 독립운동은 아프가니스탄 동부 산악 지역에서 탈레반과 세계적인 순위파 무슬림 형제들의 지원을 받으며 거대한 무장단체로 거듭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미국과 전쟁 중인 탈레반 세력은 미군의 강력한 압박으로 아직까지 중국과 싸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과의 전쟁으로 가장 수혜를 보고 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급변하고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선언하고 7월 2일 극비리에 수많은 군사 장비를 버리고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언뜻 보기엔 미국의 야반도주처럼 보이는 이번 미국의 철수는 국제정세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의 큰 그림으로 봤을 때 EJ 전략이라고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랑캐는 오랑캐로 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미군은 바그람 기지에 수많은 장비를 버려두고 갔는데요. 차량과 장갑차 등 무려 350만 개에 달하는 각종 물품을 그대로 두고 간 것입니다. 이 장비들은 대부분 약탈당했으며 대부분의 장비가 탈레반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장비들을 약탈한 탈레반들은 타겟을 중국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국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땅과 중국은 크게 관계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프가니스탄의 동부의 일부분이 바로 중국의 신장 지역과 국경이 맞닿아 직접적으로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세력들이 바로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국경임과 동시에 성전을 선언한 이슬람 무장단체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탄압받던 위구르인들이 만나면 바로 봉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각 지역에서 봉기가 일어나 중국이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것인데요. 신장 위구르가 시작하면 티벳이나 내몽골, 홍콩 등 여러 지역에서 무장 봉기가 연쇄적으로 일어나 나라 전체가 내전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중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어떻게든 파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밝히기도 했으며 이것은 곧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미국 대신 중국이 참전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옛부터 제국의 무덤이라고 불리던 아프가니스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종교적 신앙심으로 똘똘 뭉친 병사들과 전차조차 제대로 작동하기 힘든 산악지대, 낮은 공기 밀도로 날개짓도 힘에 붙이는 헬기, 폭격에도 끄덕없는 단단한 암석들로 인해 정규군들이 싸우기 힘든 곳으로 소련은 1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너무나도 많은 전쟁 비용을 지출하는 바람에 소련의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가 되었고 미국조차 20년 동안의 전쟁으로 너무 많은 전비를 감당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러 2008년부터 전 세계 경제를 공황에 빠뜨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탈레반을 비롯한 수많은 무장단체가 있는 아프가니스탄은 아무리 적들을 쓰러뜨려도 전 세계에서 끝없는 지원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끝이 없는 전쟁의 수렁에 빠지게 되어 미국마저 포기했을 정도입니다. 미국은 딱 적절한 타이밍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히 손을 떼버렸고 전 세계 무슬림들의 주적이 돼버린 중국은 아프가니스탄을 놔둘 수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전쟁을 해서 자원이라도 얻고 1대1로를 확장하자는 이유로 위기는 기회다 라고 외치며 아프가니스탄의 인민의 반군을 파견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중국이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끝없이 전쟁 비용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국군이 아프간에서 탈레반들을 묶어놓지 못한다면 중국 본토가 전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제대로 군대를 편성하여 파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는 미국만큼 튼튼하지 못하며 현재 G7을 비롯한 반중 동맹에 경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무리한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미국의 계획대로 중국은 과거 소련이 붕괴된 것처럼 붕괴될 수밖에 없으며 그 이후부터 우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며칠 전 우리 채널에서 다뤘던 영상처럼 한국은 이제 동아시아에서 패권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지역의 패권국으로 인정해줄 나라는 한국과 일본 둘 중 하나이지만 일본은 과거부터 미국을 뒤통수 쳤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을 믿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반도체 등 최첨단 산업들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도록 현재 미국이 파트너로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미국은 일본을 제치고 한국을 우선적인 파트너로 데려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유엔에서 선진국 지위를 받은 것도 G7의 한국을 정식적인 회원국을 들여오게 하려는 미국과의 딜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력과 아시아 문화권에서 영향력 있는 한류 문화 등 서구권의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있는 아시아의 국가들조차 한류에는 친밀하게 다가오는 점 등 미국은 한국을 지역 패권국의 자리에 적합하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붕괴한 이후 한국이 할 일이 참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찬스를 잘 잡아 아시아에서 패권국이 되어 새로운 세계 질서를 추구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